네, 현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떨어져 지냈던 이산가족들이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치부 박경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박 기자, 이제 1차 이산가족 상봉단이 북측 가족을 만나러 이제 8시 반에 버스를 타고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대략적인 개요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행사는 2000년 8월 첫 상봉 후에 20번째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입니다. 네. 앞선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마찬가지로 두 차례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1차 상봉에서는 북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96가족이 모레까지 금강산 일원에서 남측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상봉은 24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건 남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90가족이 역시 금강산 일원에서 북측에 있는 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네, 우리 남측 가족들 389명 어제 이제 속초에 모여가지고 하룻밤을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속초 하나콘도에 어제 오후 4시까지 모여서 방북 교육을 이제 받았습니다. 389명의 이산가족이 60년보다 더 긴 하룻밤을 보내셨을 겁니다. 예. 원래는 393명이 상봉을 신청했는데요. 네.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4분이 상봉을 포기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목발을 짚고 온 분도 계시고 예. 휠체어를 타고 온 분도 계시는데요. 모두들 잘 간직해오던 사진을 보거나 또 만나면 전달해줄 선물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막 그 감격이 밀려올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수십 년 기다린 거잖아요. 이산가족들 정말 오늘만 손꼽아서 기다렸을 텐데 경로가 궁금합니다. 금강산까지 어떻게 가게 되는지 경로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아침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8시 30분에 속초에서 출발해서 네. 고성에 있는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이제 보도에서는 흔히 CIQ라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서 출경 절차를 밟아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다음에 북한의 통행검사소에서 심사를 받고 금강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속초에서 금강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총 4시간 정도인데요. 출입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빼면 순수한 이동 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 40분쯤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네네. 오후 3시 반쯤에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북측 가족을 만납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3시간 시간이 꽤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척거리에 있는 가족들을 그동안 이렇게 못 봤을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산 가족들 뭐 사흘 내내 같이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데 계속해서 뭐 같이 있는 건 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이산 가족들은 사흘 동안 총 6번, 총 12시간 동안만 북측의 이산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봉 종류가 이제 단체 상봉 2번, 환영 만찬, 개별 상봉, 공동 중식, 작별 상봉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 3시 반쯤에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정도 같은 면회소에서 진행되는 우리 측 주최 환영 만찬에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선 잠시 헤어져서 이제 외금강 호텔, 금강산 호텔 두 군데에서 나뉘어서 하룻밤을 지내고요. 예.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 호텔에서 개별 상봉이 진행됩니다. 네. 가족별로 숙소에서 따로 만나서 준비한 선물도 주고받는 때가 이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2시 반부터 이제 금강산 호텔에서 점심을 함께 한 다음에 예. 금강산 면회소에서 한 번 더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모레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 면회소에서 작별 상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떨리는 시간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지금 그 한화 리조트에 어제 이제 이산 가족들이 393명이 모였고 박 기자, 저 버스를 타고 이제 8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30분쯤 넘었는데 네. 자, 8시 반쯤부터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화 리조트에서 버스편에 오르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네. 그 버스를 연합뉴스 TV 취재진이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이 상봉 행사 일정을 쭉 보여드릴 테니까요. 함께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원래는 작별 상봉이 이제 총 듀레이션, 만나는 시간이 11시간이었는데 12시간이 된 게 이제 작별 상봉이 1시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측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봉 횟수나 시간을 늘리자고 요청을 했지만 네. 북측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마지막 작별 상봉 시간이라도 늘려보자 하는 우리 측 요청을 북측이 받아들여서 작별 상봉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은데 언론에서 접하긴 했지만 그 이산가족 사연 한 분 한 분 정말 사연이 참 깊고 기구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뭐 전쟁통에 실종돼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언니가 북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서 만나게 되는 분도 계셨고요. 예. 뭐 어떤 분은 당연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40년 가까이 제사를 지낸 아버지가 또 북한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서 뵙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 기억이나 헤어진 가족의 모습을 뭐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헤어질 당시의 얼굴을 잘 떠올리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예. 오후에 서로 만나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이 없지 싶은데요. 여담이지만 일부 취재 기자 중에는 그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격해져서 자기도 눈물을 쏟을 것 같다. 그럼요. 그래서 제대로 취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미리 걱정하는 기자도 저희 있습니다. 연합뉴스 네네. TV 그 지난 2014년 2월에도 저희가 취재했잖아요. 네.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때 저희 방송하면서도 굉장히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네네. 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격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산 가족들이 최종 상봉 대상으로 선정되고 나서 열흘 남짓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당장 2주 뒤에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을 만난다고 하면 이제 뭘 주고받아야 될까, 어떤 선물을 주고받아야 될까 고민이 네.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산 가족들 뭐 선물 준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속초에 집결한 이산 가족들 손에는 한가득 선물 꾸러미가 쥐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준비한 선물은 주로 북측의 매서운 겨울 날씨에 대비한 방한복, 그리고 이산 방한복. 가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한 구급 약품이 주를 이뤘습니다. 예. 어떤 할머니께서는 아들을 주려고 겨울 점퍼를 가져오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사촌 오빠에게 줄 내복, 양말, 치약, 칫솔 이런 생필품을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옷을 챙겨주고 싶어도 너무 오래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신체 사이즈를 정확히 몰라서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또 북측의 의료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을 준비한 분이 많이 계신데 네. 일일이 뭐 두통약에는 머리 아플 때 드세요. 네. 파스에는 일하다 다쳤을 때 붙이세요. 이런 설명을 일일이 정성스럽게 적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뭐 초코파이 선물도 네.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들을 그런데 다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선물을 좀 뺏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사실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우리 그렇죠. 측 이산 가족들 일부는 준비해서 전달한 선물을 북측의 가족이 집까지 잘 가져갈 수 있을지, 예. 특히 현금을 뺏기지 않고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꼭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건 아니겠지만 북측 가족에게 전달할 선물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은 미화로 1,500달러를 넘지 않게 하고 있고요. 예. 고가의 시계나 주류, 뭐 귀금속, 전자기기, 뭐 가죽, 모피 제품 이런 제품들은 선물로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선물이 든 가방 무게도 30kg을 넘을 수가 없어서 이산 가족들이 선물을 가방 2~3개 나눠 담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선물 외에도요.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어제 이산가족 상봉기념 물품 기증식을 열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방한복, 뭐 속옷, 양말 이런 선물들을 187명분 총 3,120만 원어치를 이산가족에게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네. 19차, 그러니까 지난번 그 이산 가족 상봉 때도 도착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워낙 또 고령이셔갖고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앰뷸런스를 타고 만남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저희가 지켜보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1차 상봉단의 최고령자가 97살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정부에서도 어떤 최고령자를 위해서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 의료진 20명과 구급차 5대도 함께 올라갑니다. 작년 2월 이산가족 상봉 당시에 동행한 의료진이 12명이었고 구급차가 3대였던 것과 비교해서 많이 늘어난 건데요. 통일부는 상봉 가족들 중에 고령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의료진 규모를 늘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네. 이제 속초를 출발을 해서 금강산으로 향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드디어 1시간 출발을 네네. 했습니다. 네네. 제20차 이산 가족 상봉
작년 2월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건데요. 1차 상봉단이죠. 북측 방문단 96가족이 남측 가족과 상봉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어제 이산 가족들이 한화 리조트, 속초에 있는 한화 리조트로 집결을 했고 8시 반경에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약간 8분이 늦춰졌죠. 네. 38분 43초를 지나고 있는데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화 리조트에서 버스편이 출발을 지금 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속초를 출발을 해서 이제 고성에 있는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출경 절차를 밟아서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금강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오늘 이번 이산 가족 상봉 행사 대략적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다시 한번요. 보여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현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열리는 그 네네. 이산가족 행사입니다. 2000년 8월 첫 상봉 후에 20번째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고요. 네. 앞선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마찬가지로 두 차례에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1차 상봉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북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96가족이 모레까지 금강산 일원에서 남측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예. 네. 두 번째 상봉은 24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요. 네. 남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90가족이 역시 금강산 일원에서 북측에 있는 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이제 속초에 모여서 금강산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그렇죠.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예. 어떤 경로를 거쳐서 금강산으로 가게 되는지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침 식사를 마친 가족들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네. 네네. 이제 동해선 남북 출입 사무소, 보도에서는 흔히 CIQ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출경 절차를 밟아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다음에 북한 통행검사소에서 심사를 받고 금강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네네. 이제 속초에서 금강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총 4시간 정도인데요. 출입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빼면 순수한 이동 시간만 약 3시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12시 40분쯤에 금강산 운정각 서관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오후 3시 반쯤에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북측의 가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1회차 상봉단 규모가 이산 가족 393명 포함해서 지원 인원 114명, 취재진 29명 등 모두 5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10대가 넘는 버스가 이제 한 대 한 대씩 출발하게 되고요. 이번에 가면 이제 6차례 총 6차례 12시간 동안 상봉 행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 기자, 이게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만나는 순간을 보기만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재진들도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산 가족들이 좀 오래 만나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시간밖에 만나지 못한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상봉 종류가 이제 단체 상봉 2번, 환영 만찬, 개별 상봉, 공동 중식, 작별 상봉 이렇게 6번이 있는데 모두 각각 2시간씩 총 12시간입니다. 예. 오늘 오후 3시 반쯤에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는 네.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정도 같은 면회소에서 진행되는 우리 측 주최 환영 만찬에서 식사를 같이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는 잠시 헤어져서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예.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 호텔에서 개별 상봉이 진행되는데요. 가족별로 숙소에서 따로 만나서 준비한 선물도 이때 주고받을 계획입니다. 네. 12시 반부터 또 2시간 동안 금강산 호텔에서 점심을 함께 먹은 다음에 네네. 금강산 면회소에서 한 번 더 상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모레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 면회소에서 작별 상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습니다. 떨릴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최종 그러니까 총 시간이 12시간이 된 게 원래 작별 상봉이 1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2시간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우리 측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봉 횟수나 시간을 늘리자고 요청을 했지만 북측이 예. 계속 거부해 왔는데요. 이번에 마지막 작별 상봉 시간이라도 좀 늘려주자는 우리 측 요청을 북측이 받아들여서 작별 상봉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버스가 움직이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오늘 네. 오전 8시 38분쯤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화 리조트에서 버스편이 출발을 했고요. 이들은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 CIQ에서 현대 아산이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갈아탄 뒤에 12시 40분쯤에
중식 장소인 금강산 온정각 서관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오후 3시 반에 금강산 이산 가족 면회소에서 열리는 단체 상봉을 통해서 극적인 첫 번째 대면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박 기자, 그 언론에서 저희가 자주 접하긴 했지만 어제 속초로 모인 이산 가족들 정말 뭐 한 가족 한 가족 다 그 사연들이 많이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전쟁통에 실종돼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언니가 북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서 만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어떤 분은 당연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40년 동안 제사를 지냈던 아버지가 또 북한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서 만나는 분도 계십니다. 네네. 뭐 어렸을 때 모습이나 헤어진 가족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헤어질 당시의 얼굴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오후에 서로 만나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분들이 없지 싶은데요. 네네. 그때 화면을 보면은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예. 많이 감격에 겨우 저게 막 하시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싶습니다. 벅차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출발하는 그럼요. 모습 보니까 또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이 드는데요. 예. 북측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려고 또 선물들도 많이 준비 준비하셨다고 많이 했을 것 들었거든요. 같아요. 어떤 예. 것들이 있나요? 네, 어제 속초에 집결한 이산 가족들 전부 손에 한 보따리 그 선물을 쥐어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준비한 선물이 주로 북측의 매서운 겨울 날씨에 대비한 방한복이라든가 네. 네네. 또 이산 가족의 고령인 점을 감하는 구급약품이 주를 이뤘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는 아들을 주려고 겨울 점퍼를 챙겨 오시기도 했고요. 다른 분들은 내복이라든가 양말 같은 생필품을 챙겨 오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옷을 챙겨주고 싶어도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체 사이즈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겠죠. 준비하지 못해서 또 네.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어제 들린 소식 보니까 남측이나 그 북측이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 고령이세요. 백발이시고 예, 맞아요. 고령이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산가족분들 중에 고령이 많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그 날씨는 다행히도 참 좋아서 다행인데 네. 건강에 특별히 그 유의를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 의료진 20명과 구급차 5대도 함께 올라갑니다. 네네. 작년 2월에 이산가족 상봉 당시에 동행한 의료진이 12명이었고 구급차가 3대였던 것과 비교해서 많이 늘어난 건데요.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상봉 가족들 중에 고령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의료진 규모를 늘렸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구급차는 1차 상봉 기간에 북한에 머무르다가 일정이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속초로 귀환하고요. 이후 속초에서 체류하다가 2차 상봉이 열리는 24일에 다시 금강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네, 속초를 출발해서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로 향하는 모습까지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1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글쎄요, 이산가족 고령화를 좀 생각을 하면 정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끊임없이 나왔잖아요. 네, 아무래도 남북 이산가족 그 상봉 신청자들이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건데요. 네.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이산가족 통합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생존 이산가족이 6만 6천여 명 정도입니다. 총 신청자 수가 13만 이 정도 되니까 절반도 안 되는 분만 살아계시는 겁니다.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서도 70세 이상 고령자가 80%에 이르기 때문에 예. 한 해 한 해 가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총 19번 이루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상봉한 가족은 1,950명에 불과합니다. 신청자 13만 명 중에서 1.5%만 상봉한 거기 때문에 네. 이산가족 상봉 횟수나 규모를 늘리자든가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주장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1회차 상봉단 규모 393명이 버스를 타고 이제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로 직행하는 모습 저희가 함께 보여드렸고요. 이어지는 라이브 투데이에서도 계속 관련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정치부 박경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